그 이제 사실 그 발생 사실을 보고 받으시고 오후 2시 국회에 나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또 들은 흔적도 없이 그 이제 이 연설에서 남북대화를 전면 재개하자라는 그 대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소위 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연합통신에서 그 내용을 잘못 듣고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그 연합통신에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연설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남북대화를 전면 재개하자. 재개해서 뭘 하느냐? 왜 6.15 선언하고 14선언만 얘기하느냐? 남북과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다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5건의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를 전부 놓고 우리가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 5가지의 합의서들이 다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6.15 선언 문제는 수장을 진행됩니다. 아주 아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입장을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 다 돼 있다는 말씀을 해서 그것도 이 상당한 그 보수 세력 안에서 비판적인 소리가 있었죠. 그러나 그 대목도 여선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놓고 그러나 동시에 국군 포로 문제와 납부 문제, 그 다음에 이산거주 문제도 해야 된다. 조건이죠, 사실상. 그렇게 다 걸어놓으셨어요. 그것으로 현안 문제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작년 초에 대통령께서 조각을 하실 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에 아주 이 메인 커렌트는 주류는 대북 정책을 바꿔라. 그동안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이 나라를 정패야말로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의식한 흔적이 조각 내용에서 없었죠. 자,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 햇볕 정책을 만들 때 그 아키텍트 그룹 중에 하나고 이 김대중 씨가 평양에 갈 때 수행을 했던 사람이 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 또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정보원장도 노무현 정부 시대에 참 강렬했던 분이 가고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 전반을 거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부서 안에 그 인적 쇄신, 인적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됐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나 제가 보기엔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 안에 여러 부처와 정부 안에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 밖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이 대북 여러 가지 거기에 전선을 형성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적 구성은 지금도 여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통령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부의 행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일은 작년 6.15를 전후해서 일어났습니다. 6.15 6월 13일인가 여의도 63빌딩에서 6.15 선언 7주년인가요? 8주년인가 그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김대중 씨가 말하자면 주류로 나갔죠. 거기에 김대중 씨가 나가겠다 이렇게 벼른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걱정했지만 저도 여러 분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습니다. 이거는 상징성이 있다. 절대로 통일부가 이 6.15 선언을 지금 기념한 행사에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 6.15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이 명백하게 이 6.15 선언에 대한 각오 입장을 바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이 지금
6.15 기념행사에 나간다. 그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져서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 세력과 대통령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해달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대통령께서 일단 방침을 정해서 냈습니다. 뭐냐면은 장관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차관이 가라. 사실은 차관이 가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차관이 가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 책상에 들어붙어서 거기는 꼭 통일부 장관이 나가야 된다를 가지고 그 대통령의 건의를 좀 시켜달라고 비서실장한테 아주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나 결국 통일부 장관이 그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6.15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덕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 비근한 사례에 불과하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하는 것이 내각의 차원을 지나가면서 물타기가 돼요. 아주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희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그동안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교과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교과업에서 그동안 교과서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시끄럽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겨우 어디를 낙찰이 되느냐? 지난 벌써 한 2달 됐습니다만은 근현대사 교과서에 55군데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교과서 문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는 원점에 있습니다. 왜 원점에 있느냐? 그 55군데를 수정한 것은 그 55군데 수정한 것도 지금 근현대사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잡은 게 아닙니다. 아주 조족지연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때 55군데 고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7차 교육과정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갖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7차 교육과정 중에 채택돼서 사용된 교과서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국사와 근현대사로 나눠 있고 그 근현대사 내용이 아주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 교과 과목의 교과서가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주차적으로 전 교과서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현행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현행 교과서를 만든 제도가, 현행 교과서를 만든 지침에 의해서 지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교과서는 똑같은 교과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55군데 고친 교과서는 뭐냐? 그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사는 지금 국사와 근현대사로 나뉘어 있는 교과 과목이 하나로 통합돼서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가 2011년에 채택이 됩니다. 내후년이죠. 그 내후년까지 채택될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로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쓰여집니다. 그 내년까지 과도적으로 쓰이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후년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 내후년부터 쓰여질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교과서를 만든 제도와 지금 교과서를 만든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 아무도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정부 밖에서도 이걸 우리가 그렇게 자세한 것들을 모르시니까 지금 아무런 여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런 상황을 부분적으로 좀 손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부터 고등학교
그 현대사 특강이라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시작했습니다.